심야수첩, 오늘은 믿음이 독이 되어버린 비극의 기록을 펼칩니다. 모든 비극은 가장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2023년 4월 14일 태국 최대의 명절 송크란 연휴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물을 뿌리며 축복을 빌었고 강개는 공덕을 쌓으려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32살의 시리폰 칸웡, 친구들은 그녀를 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 역시 친구와 함께 물고기를 방생하며 평안을 기도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코이, 저쪽으로 가서 놓아주자. 친구의 제안에 코이는 가파른 강둑 계단을 내려갑니다. 물고기가 담긴 비닐봉지를 든 채였죠. 하지만 물가에 닿기도 전 코이의 몸이 휘청거립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목이 조인 듯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대로 쓰러집니다. 이 순간 상식적으로라면 친구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야 했습니다. 119를 부르고 심폐소생술을 하며 오열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CCTV에 잡힌 친구 M의 행동은 기이했습니다. 쓰러진 코이를 빤히 내려다보더니 도와주는 신용조차 없이 몸을 돌립니다. 그녀의 손에는 코이의 명품 가방과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습니다. M은 태연하게 자신의 채 올라타 현장을 떠났습니다. 뒤늦게 주민들이 코이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녀는 이미 차가운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인은 신부전, 겉보기에 30대 여성의 급작스러운 돌연사였습니다. 유가족들도 슬픔 속에 장례를 준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코이의 어머니는 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멀쩡했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가방과 현금, 결정적으로 딸과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지만 장례식장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는 친구 M. 어머니의 집요한 요구로 실시된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치사량을 훌쩍 넘는 청산가리. 코이의 몸속에는 맹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닙니다. 살인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자 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코이의 죽음은 시작이 아니라 끝이어야만 했던 비극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M의 주변에서 마치 전염병처럼 친구들이 죽어나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30대 여성, 40대 남성, 경찰관, 교사, 2015년부터 2023년까지 M과 인연을 맺었던 14명의 사람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함께 식사하거나 여행을 간 직후 갑자기 쓰러져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람들, 그리고 그 현장에는 언제나 천사 같은 친구 M이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 믿음직한 채무자, 다정한 언니의 가면을 쓴 연쇄 살인마. 어떻게 한 사람이 이토록 오랫동안 14명이나 되는 지인을 살해하고도 의심받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심야수첩은 태국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은 M 시아나이드 사건의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라랏 랑시우타폰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M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의 삶은 누가 봐도 완벽해 보였습니다. 전 남편은 경찰 고위 간부인 부소장이었고 그녀 자신도 사채업과 온라인 계모임을 운영하며 부유한 사업가 행세를 했습니다. 그녀의 SNS는 성공한 여성의 여유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언니는 정말 대단해. 뭐든지 다 해결해 줄 것 같아. 주변 사람들에게 M은 든든한 해결사이자 마음씨 좋은 언니였습니다. 돈이 급한 사람에게는 선뜻 돈을 빌려주기도 했고 반대로 투자를 권유하며 높은 이자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친화력은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화려한 배경과 다정한 말투에 무장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가면 뒤에는 검고 깊은 균열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M에게는 지독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온라인 도박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만 원이 오가는 도박판에서 그녀의 돈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사라졌습니다.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그녀의 재정 상태는 이미 파탄 난 지 오래였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아주 많은 돈이. 그것도 당장. 보통 사람이라면 파산을 신청하거나 도움을 요청했을 겁니다. 하지만 M은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자신을 가장 믿고 따르는 사람들, 친구들을 사냥감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상한 일들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M과 동거래가 있거나 함께 개를 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2020년 8월 M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준 30대 여성이 M과 식사 후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2021년 M과 함께 저를 찾았던 경찰관 친구가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사망했습니다. 2022년 M에게 빚 독촉을 하던 지인이 M을 만난 직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은 의아했습니다. 건강하던 딸이 아내가 왜 갑자기 죽었을까? 하지만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태국 문화상 시신을 훼손하는 부검을 꺼리기도 했거니와 무엇보다 경찰 간부의 아내인 M이 곁에서
유가족을 위로하며 상황을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곁에 있었어요. 편안하게 갔으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녀는 상주처럼 장례식장을 지키며 유가족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라는 것을 당시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행렬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칸티마라는 여성입니다. 그녀 역시 M에게 돈을 빌려준 상태였습니다. 2022년 9월, M은 빚을 갚는 대신 쇼핑몰에서 밥을 사겠다며 그녀를 불러냈습니다. 이거 먹어봐. 소화에 좋은 허브 캡슐이야. 식사 후 M이 건넨 약을 먹은 직후 칸티마는 숨이 막히고 온몸이 마비되는 끔찍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M, 나 좀 도와줘, 병원에.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M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행인의 도움으로 구급차에 실려간 칸티마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당시 그녀는 자신이 겪은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몸이 안 좋았나 보다 라고 넘겼을 뿐이죠. 하지만 훗날 뉴스를 통해 M의 체포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자신이 삼킨 것이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M에게 친구는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웃고 떠드는 존재가 아니라 필요할 때 꺼내 쓰는 현금 인출기, 아니 도축을 기다리는 가축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2023년 4월 시리폰의 죽음으로 덜미가 잡히기 전까지 그녀의 사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면 뒤의 포식자는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되감아 시리폰, 즉 코이의 마지막 하루를 분 단위로 복원해 봅니다. 그날의 태양은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태국의 4월은 연중 가장 더운 시기입니다.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 코이는 M의 흰색 도요타 비오스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라차브리주에 있는 M의 집에서 출발해 공덕을 쌓기 위한 방생 장소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지? 내려서 움직이려면 미리 먹어둬. 기운 나는 약이야. 이 짧은 대화는 블랙박스나 녹음 파일에 남아있지 않지만 생존자 칸티마의 증언을 토대로 재구성해 볼 수 있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M은 항상 희생자들에게 건강이나 코로나 예방을 핑계로 캡슐 형태의 약을 권했습니다. 코이 역시 의심 없이 그 캡슐을 삼켰을 것입니다. 친구가 건넨 물 한 모금과 함께 넘어간 그 작은 알약이 시한폭탄의 스위치였습니다. 목적지인 강가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코이는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서 물고기 봉지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보통 친구라면 함께 내려서 짐을 들거나 이야기를 나눌 텐데 M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 안의 서늘한 에어컨 바람 속에 앉아 창문 너머로 코이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코이는 혼자 가파른 콘크리트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강물 냄새와 비릿한 물이끼 냄새가 섞인 습한 공기. 한 걸음, 두 걸음. 그런데 갑자기 세상의 채도가 바뀝니다. 청산가리는 세포가 산소를 받아들이는 것을 차단합니다. 폐는 숨을 쉬고 있지만 혈액 속의 산소가 뇌와 심장으로 전달되지 않는 내적 질식 상태가 시작된 것입니다. 왜 이러지? 숨이 안 쉬어져. 코이의 손에서 물고기 봉지가 스르르 미끄러집니다. 손끝이 저려오고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가슴을 쥐어뜯으며 뒤를 돌아봤을지도 모릅니다. 저 위에 있는 친구, M을 찾아서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흐릿하게 일렁이는 강물과 멀어지는 의식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콘크리트 바닥에 얼굴을 묻은 채 경련했습니다. 입에서는 거품이 흘러나왔고 손톱은 살려달라는 듯 허공을 긁었습니다. 누군가 도와주러 와야 했습니다. 바로 저 위에 내 친구가 있는데. 이때 M이 차에서 내립니다. 그녀는 쓰러진 코이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느긋한 걸음으로 다가와 코이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숨이 멎어가는 친구를 보며 그녀가 한 행동은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코이의 손에 들려있던 명품 가방, 스마트폰, 그리고 현금을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쇼핑몰에서 물건을 집어들듯 자연스럽고 신속한 손놀림. 그녀는 죽어가는 친구의 눈을 마주쳤을까요? 아니면 이미 돈으로 환산된 물건들에만 시선을 뒀을까요? M은 코이를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버려둔 채 다시 채 올랐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주민들이 쓰러진 코이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습니다. 명절의 축복을 빌러왔던 그곳은 M이 설계한 완벽한 처형장이었습니다. 현장에는 코이의 신분을 증명할 그 어떤 소지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연락처도 없는 신원 미상의 시신. 그것이 M이 원했던 결말이었습니다. 하지만 M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냄새는 아무리 덮으려 해도 새어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그곳에는 M의 차가운 눈빛 외에도 진실을 지켜보고 있던 전자눈, CCTV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범죄가 완성되는 것은 범행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이 은폐되는 순간 비로소 완전 범죄가 성립됩니다. M에게는 태국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 완벽한 은폐의 도구였습니다. 첫 번째 벽은 문화였습니다. 불교 국가인 태국에서는 사망 후 3일에서 7일 이내에 화장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시신을 부검하는 것은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 여기는 정서가 강합니다. M은 이 점을 악랄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빨리 좋은 곳으로 보내주자. 그녀는 유가족들에게 화장을 서두르도록 종용했습니다. 천도가 넘는 화장터의 불길 속에서 시신에 남은 독성 물질은 뼈와 살과 함께 한 줌의 재로 변해 사라졌습니다. 증거가 연기가 되어 하늘로 흩어지는 동안 진실을 밝힐 기회도 영원히 소각되어 버린 것입니다. 앞선 13명의 피해자가 그렇게 자연사 혹은 심장마비라는 이름표를 달고 세상에서 지워졌습니다. 두 번째 벽은 더 견고하고 위압적이었습니다. 바로 공권력의 그림자입니다. M의 전 남편은 라차부리 지역 경찰서의 부소장 위툰 랑시우타폰이었습니다. 비록 서류상으로는 이혼한 상태였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한 집에 살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의문을 제기하려 해도 상대는 경찰 고위 간부의 아내였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경찰 간부의 위세는 거대했습니다. 수사관들에게도 그녀는 사모님 혹은 형수님이었습니다. 단순 심장마비입니다. 부검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수사 초기 경찰 내부의 안일함 혹은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은 자신이 저지른 짓이 수사망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일종의 면책 특권을 가진 듯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코이의 어머니와 유가족은 이 거대한 미궁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찰이 아닌 언론과 SNS에 호소했습니다. 내 딸은 살해당했다. 범인은 바로 M이다. 이 외침이 태국 전역에 퍼지자 닫혀있던 미궁의 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언니도 M이랑 밥 먹고 죽었는데 내 친구도 M한테 돈 빌려주고 갑자기 심장마비로 갔어. 전국 각지에서 제보가 빗발쳤습니다. 잊혀가던 죽음들이 무덤을 깨고 일어난 것입니다. 2020년 나콘파톰에서의 죽음, 2021년 깐짜나부리에서의 죽음. 서로 다른 장소, 다른 시간이었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M이 있었습니다. 점들이 연결되어 거대한 선이, 아니 끔찍한 거미줄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사팀은 당혹감에 빠졌습니다. 단순 변사 사건인 줄 알았던 일이 태국 범죄 역사상 전례 없는 연쇄, 독살 사건으로 비화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화장되어 사라진 시신들, 증거가 없는 과거의 사건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M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없지 않느냐는 듯이. 대중은 분노했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내게 독을 건넨다면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인간관계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사는 이제 M이라는 개인을 넘어 그녀를 괴물로 키운 도박 중독과 그녀를 보호했던 경찰 조직 내부의 조력자, 그리고 독극물 유통 시스템의 허점까지 파헤쳐야 하는 거대한 전쟁이 되었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꿨던 M의 계획은 역설적이게도 그녀가 가장 믿었던 자신의 공간, 자동차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은 M의 차량 내부를 이잡듯 뒤졌고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흔적들을 찾아냈습니다. 콘솔 박스와 좌석 틈새에서 검출된 성분, CCN, 사이안 화물, 바로 청산가리였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이자 경찰관의 아내인 그녀의 차에서 왜 맹독성 물질이 나왔을까요? M은 병이 청소용으로 샀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수사팀은 곧바로 그녀의 구매 기록을 역추적했습니다. 그녀는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청산가리를 대량 구매했고 인터넷 검색 기록에는 청산가리 치사량, 부검에서 검출 안 되는 법 같은 섬뜩한 키워드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진실은 돈의 흐름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수사팀은 M의 계좌 내역을 분석하던 중 피해자들이 사망한 날짜와 정확히 일치하는 시점에 거액의 돈이 이동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 코이의 계좌에서 사라진 돈, 이전 피해자들에게서 빌린 돈, 이 모든 돈이 흘러들어가는 종착지는 어디였을까요? 온라인 도박 사이트. M은 하루에만 수천만 원, 총 7,800만 바트, 한화 약 30억 원 규모의 돈을 도박 사이트에 쏟아부은 지독한 중독자였습니다. 그녀에게 살인은 거창한 복수나 원한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 밤 도박판에 걸어야 할 판돈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친구의 목숨값이 룰렛의 칩으로 바뀐 것입니다. 돈 잃었어. 그럼 친구 하나 더 죽이지 뭐. 마치 게임 아이템을 파밍하듯 그녀는 친구들을 현금화했습니다. 이토록 가볍고 허무한 사리가 또 있을까요?
이 지점에서 사건은 탐욕을 넘어 광기로 치닫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M의 태도는 수사관들을 전율케 했습니다. 보통의 범죄자라면 증거 앞에서 무너지거나 오열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M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취조 도중 웃음을 터뜨리거나 수사관과 농담을 주고받는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증거 있어요? 시신도 없잖아요. 내가 죽였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이미 화장되어 사라졌다는 사실을. 그녀의 자신만만함은 증거의 부재에서 오는 확신이었습니다. 사이코패스 판정 도구인 PCLR 테스트 결과 그녀의 점수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반사회적 인격장애 성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악마의 탄생을 도운 조력자, 전 남편 위툰 부소장의 실체도 드러났습니다. 그는 M이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직접 돕지는 않았을지라도 M이 범행 후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을 묵인하고 도왔습니다. M이 사체 빚을 받으러 갈 때 경찰 제복을 입고 동행해 위압감을 조성해주기도 했습니다. 경찰 남편이라는 뒷배는 M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었습니다. 범죄를 막아야 할 공권력이 범죄자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었던 셈입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지만 M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생존자 칸티마가 법정에 나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할 때도 그녀는 칸티마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녀에게 죄책감이란 감정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14명을 죽이고 1명을 죽이려 했던 여자. 그녀의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동정론을 유발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유산되면서 그녀의 마지막 방패막이마저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차가운 법의 심판뿐입니다. 2024년 말 태국 법원은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라랏 랑시우타폰, 즉 M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친구를 독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 그 잔혹함과 반성 없는 태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가장 엄중한 대답이었습니다. 범행을 도운 전 남편 위툰에게도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정의는 구현된 것일까요? 법적으로는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의 시간은 여전히 2023년의 그 뜨거운 4월에 멈춰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내 딸이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코이의 어머니가 흘린 눈물은 어떤 판결로도 닦아줄 수 없는 상실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14명의 생명, 14개의 우주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었고 친구였으며 단지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던 마음 약한 이웃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공포의 본질은 청산가리라는 독극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의 붕괴입니다. 우리는 매일 누군가와 밥을 먹고 차를 마십니다. 이거 몸에 좋은 거야, 한번 먹어봐 라는 친구의 호의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M은 바로 그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이고 무방비한 지점을 공격했습니다. 그녀는 증명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한 포식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14명이 죽어가는 동안 사회 안전망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첫 번째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수사했다면 어땠을까요? 온라인으로 독극물을 주문하는 것이 피자 한 판을 시키는 것만큼 쉬운 이 허술한 유통 시스템은 왜 방치되었을까요? 그리고 경찰 제복을 입은 자가 범죄를 돕는 이 부패의 카르텔은 과연 M의 주변에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M은 구치소 안에서도 여전히 웃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에게 타인의 죽음은 도박판의 칩보다 가벼웠기에 죄책감 또한 느낄 리 만무하겠지요. 하지만 남겨진 우리는 이제 의심해야만 하는 슬픈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건넨 따뜻한 차 한 잔 앞에서 문득 M의 서늘한 미소가 떠오른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연쇄살인마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진짜 독일지도 모릅니다. 악마는 뿔 달린 괴물의 모습이 아닙니다. 친절한 웃음을 짓고 당신의 손을 잡으며 우린 친구잖아 라고 속삭이는 평범한 이웃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당신의 식탁 위에 놓인 믿음이 독이 되어 돌아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까지 심야수첩이었습니다.